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가계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저번 주말에는 이래저래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를 최종 잔금 납부하고 저도 이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것도 향후 이제 뭐 2, 3개월 안에 일어날 일이라서 그동안 이제 생각만 해오던 S&P 500으로의 자산을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를 진짜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한 번 더 생각했던 게, 이거 아파트를 판 돈으로 다시 이제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다시 매수할까? 이런 것까지 좀 열어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우리 라이프 패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방향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하면서 그간의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와이프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남들과 평범한 한국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일단은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라는 점, 그리고 직장이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그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대기업 직장 중에서 아직까지 그 회사가 오래된 회사 역사상 어떤 뭐 고용 불안정성이 보이진 않는 꽤 좋은 회사라는 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남들의 이야기를, 우리 상황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특히나 제 경우에 계속 S&P 500을 투자해가지고 은퇴하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편향된 시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금융자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비율이 저는 되게 작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한 95% 이상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 방향으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한다. 게다가 무주택자다. 이런 건 5%도 아니고 한 3%, 1%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나 제 와이프나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보통의 방식보다는 좀 다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보를 의견을 줄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이제 챗GPT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바른 판단 과정을 이어나가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이런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근데 챗GPT는 제가 워낙에 평소에도 이제 월 3만 원씩 내고 이용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챗GPT는 제가 이 아파트를 팔고 S&P 500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구글의 이제 제머나이라고 하는 최근에 BO3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자동 영상 생성해주는 또 모델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머나이도 2.5%가 나오면서 엄청 똑똑해졌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유료 결제를 한 달에 3만 원짜리인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파트를 팔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 논리와 생각이 잘못된 건 없는지 허점은 없는지를 제모나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좀 공유 드려볼 건데요. 먼저 저의 첫 질문입니다. 이 친구는 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고 첫 질문 이거였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성보다는 미국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유 중인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나서 미국 주식 특히나 이제 VO나 슈드 같이 안정적인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 거주는 그 이후에 이제 월세로 살 거고 보증금 한 3억에 150만 원짜리 살 건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고 일단은 제 재무 상황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6에서 7억 정도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표현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아직 아파트를 팔았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를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도세니 뭐니 내가지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6에서 7억 원 정도 될 거다. 근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전 재산을 이제 노출시키는 거라 저는 정확하게 금액은 억 단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대충 이 정도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동산 매도 결정이 타당한가? 이 확신이 필요하다. 국내 부동산보다 장기적으로 유주식이 수익률을 높을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부동산은 그리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주죠. 실거주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하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더 크다. 단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거주 영향성으로 매년 1,8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을 한다. 투자 수익률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있다. 우리는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변동성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도.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때도 250만 원 공제를 해주지만 22%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죠. 그리고 깔고 않는 보증금 3억 원은 투자하지 못하고 묶이는 돈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슈드에 대해서는 VO와 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정보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500개 기업의 분산 투자. 시장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다. 우영보수가 매우 낮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게 좀 이제 특징이죠. 그 슈드 같은 경우에는 우량 배당주, 꾸준한 배당 성장,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슈드를 VO에 이제 하려다가 추가한 이유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예시를 보여줍니다. 성향에 따라서 고르라는 건데, 안정 성장형이면 6대4, 성장에 집중하고 싶으면 7대3, 8대2, 그리고 추가로 더 성장률을 더 원하면은 이제 QQQ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채권,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AGG나 BND.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및 제언이 앞으로 다음 대화에서도 계속 제가 집중해서 볼 건데, 좀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10억 아파트를 매도하고 미국 ETF 투자하는 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자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부와 슈드는 훌륭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근데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양도소득세, 제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월세 부담, 주거 안정성,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아파트 실거주 한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이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위험 감수도 해야 된다. 다 이런 거 심리적인 거, 위험 감수, 주식장이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 주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변동성이 클 거다.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제 정보를 줬습니다. 아파트는 매도가 된 상태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달 이제 150만 원은 이미 근데 아파트 원리금 상환하는 데서 매달 월급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에서 월세를 50만 낸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 매달 살아가는 어떤 현금 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죠. 하지만 원리금 상환은 말 그대로 이제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자가 한 50만 원, 원금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전액 15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좀 지출이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제모나이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 눈에 띄는 거는 기회비용이 좀 눈에 띄었어요. 보증금 3억은 제가 매달 150만 원을 원리금에서 내고 있었다고 해도 3억은 여전히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아파트는 그래도 제 전 자산이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장에 노출되는 건데, 이 3억은 집주인에게 가서 묶여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묶이는 자금이 맞죠. 이 기회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포트폴리오 부와 슈드의 비율, 배분 비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알고 싶은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내가 뭐 이런 거 비율 같은 걸 알고 있는 거였고, 대신에 월세 보증금을 3억이라고 봤을 때 1, 2억 정도를 추가 대출을 받는 거죠. 월세 보증금도 보니까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럼 3억이면 최대 2.4억까지 대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를 그냥 대출 받는다. 3.5% 정도로. 대출이자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사용하는 거다. 제 의도가 이게 맞았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와 동시에 고정이자 발생과 투자 위험 증가를 수반한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증금 대출을 1억 대출 받았을 때, 2억 대출 받았을 때 설명을 해주는데 2억을 보겠습니다. 제 자본이 이제 보증금에 투입되는 건 최종 1억이 되겠죠. 실제 순수 투자 가능 금액은 9억이 됩니다. 대출이자는 그래서 연간 2억에 대한 3.5% 700만 원일 거고 매달 58.3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정지출이 월세 150에다 이자 58.3만 원까지 해서 총 208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되고, 이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고려사항으로 자본 수익률이 극대화가 된다. 단점은 수익률이 당연히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폭이 더 커지고 이자상환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죠. 어쨌든 150 갚을 때랑 200 갚을 때랑 50만 원을 매달 더, 분명히 적은 돈 아닙니다. 50만 원이. 고정 비용이 증가된다. 뭐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월세 고정 지출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투자 수익률이 중요해진다. 정말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그래서 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어쨌든 간에 나는 게 좋다. 안 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데다가 매달 내가 이 대출받은 이자금까지 낸다고 치면, 내가 심지어 2억까지 대출받아서 냈는데 이것마저도 손실이 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도 뭐 비중은 좀 더 안정적으로 6대4 정도로 가져가라. 슈드를 좀 4 정도로 포함해가지고 배당금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결론을 역시나 읽어보면은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맞죠. 하지만 이제 고정비용,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당해야 된다. 투자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제가 이걸 견딜 수 있는가예요. 투자 지식과 경험이 레버리지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견뎌내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이제 하는 거죠. 역으로 올랐을 때 남들에 비해서 좀 소외되는 거는 이때 하락했을 때의 공포보다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모나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출 규모를 좀 줄이라. 2억까지 받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난 말은 제모나이가 대출 규모를 2억까지 받지 말고 1억 정도로 최소화해서 시작을 해보거나 혹은 7억으로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모나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주변에 친구나 멘토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근데 제 고민사항이 사실 이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꾸준히 보유한다면은 사실 거의 전 재산이 아파트에 투자되는 거고, 대신에 반면에 부와 슈드 플러스 아파트 보증금 명목의 이제 현금의 명목으로 이제 분산되는 거죠. 이게 10년 이상 혹은 그 이후 장기 투자 시에 더 나은 수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10년 후 은퇴하는 시점까지 투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매달 직장에서 나온 월급 가지고 300만 원 정도를 ETF에 추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주고 있고, 제모나이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자산 배분 전략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거죠.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뭐 단일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는 거는 특정 국가, 지역의 경제 상황 및 부동산 시장 변동에 제 자산 전체가 크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글로벌 우량주, 미국 ETF와 현금성 자산, 보증금으로 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위험 분산. 그러니까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몰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S&P 500은 특히 500개의 기업들이니까. 뭐 성장 잠재력.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부와 슈드는 이러한 성장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 물론 뭐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다른 사실이죠. 유동성. 제가 9개월 만에 부동산을 팔아보면서 느낀 거는 주식 ETF는 필요시에 현금화하기가 정말 용이하다. 하지만 장기 투자니까 잦은 매매는 하지 말라는 거죠. 추가 투자를 위한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리겠다는 건데 제가 300만 원씩 10년간 투자를 할 거고 미국 주식에 그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와 함께 투자 원금을 늘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전략이다. 10년간은 월 300만 원씩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수다라는 거고 뭐 이거는 추가로 돈을 넣겠다는 거는 뭐 아파트를 사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어쨌든 자산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지금 10년 후에 관점까지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주는데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면 10억 아파트 10년 후의 시세는 상승 하락 정체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비용은 보유세 정도, 유지보수비 이건 제가 직장 다니고 있다는 말 안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이것 때문에 낼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ETF 분산과 300만 원 추가 투자하는 경우에 배당금 재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환율 변동성 그리고 세금 매동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다. 제모나이도 이걸 어느 쪽이 더 나을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잡아라. 10년간 아파트의 시장 상승률, S&P 500 및 우량 배당주의 평균 수익률. 그리고 이게 진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수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성향인지, 현금 흐름, 은퇴 시점의 현금 흐름 필요성 뭐 이런 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국 ETF에 대한 꾸준한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투자 대비 높은 총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모나이가 똑똑한 게 매월 안정적으로 3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굳이 이자 비용까지 내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고 그 이자 비용만큼을 투자금에 보태든지 생활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그래서 매우 훌륭하고 자산 집중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자산 형성의 정석에 가깝다. 보증금 대출은 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추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부와 슈드의 조합은 좋다. 근데 비율은 6대4, 7대3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놓고. 솔직히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남은 돈으로 부와 슈드에 투자하는 것을 더 권장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생각을 또 표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제모나이도 이게 리액션이 좋습니다. 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점을 짚어줬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주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실질적 부담을 느낀다. 솔직히 이제 제모나이가 말을 한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 나머지 자금으로 부와 슈드에 투자하는 것과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고 월세로 거주하면서 전시자금을 부와 슈드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는 제모나이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가치관,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성향,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더 적합한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단점을 분석해 줬는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와 슈드 투자 전략을 택했다면은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약간 더 작은 아파트 한 6에서 7억 정도짜리 매수하고 남은 자금 3, 4억 정도로 부와 슈드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똑똑하죠. 정리를 자기가 다 했죠. 장점은 주거 안정성 및 심리적 만족감, 내지에 거주한다는 안정감은 매우 크다. 월세 상승이나 이사에 대한 걱정이 없다.
국내 부동산 자산 일부 보유하면서 부동산 상승기에 자산 가치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다. 월세 지출이 없다. 단점은 부와 슈드에 대한 투자 금액이 감소한다. 미국 주식에 의한 복리 효과의 시작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잔존한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나 자산 하락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 부동산은 제가 이번에 9개월 걸려서 판 것처럼 유동성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 이전에 제가 전액 매도하고 월세 살면서 부와 슈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비교를 해줬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보면은 부와 슈드와 같은 미국우량 ETF에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래 투자할수록 성장 잠재력은 더 클 수 있다. 역사적 데이터 기반이고 미래는 알 수 없다. 공격적이고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위험 분산. 아파트 한 채 보유하면서 ETF 투자하는 거는 국내 부동산과 미국 주식을 분산이 되지만 전액 매도의 미국 주식 투자는 미국 주식에 제 자산이 집중되면서 한국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분산이 되는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500개 기업에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산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이건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분도 있고, 저는 부동산 리스크에서 해방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서 자신의 이제 균형적인 관점을 제시하자 그러면 어떤 방식을 권장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라는 거죠. 제 성향까지 내가 모르죠. 제 정보가 다 없으니까. 제가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가 절대적인 자산 성장 극대화, 감내 수준이 높고 월세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면 저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 안정성, 저한테 이게 주거 안정성이나 심리적 편안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는 것이, 일단 저나 와이프나 20살 때부터 대학교 생활을 서울에서 하면서 자취, 이사 다니는 거, 기숙 사는 거, 남들과 방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있고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학군지를 쫓아다녀야 된다든가 그런 게 일단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이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통하는 정답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모나이가 생각하는 거는 아파트 한 채 플러스 ETF 전략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일부를 해소하면서 주거 안정을 꾀한 절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개인의 투자 철학과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나쁘지 않다는 거죠. 꾸준하게 적립을 한다 그러면. 제가 고민했던 거,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고민했던 거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금 순자산이 10억이 좀 넘는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50%, 10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으면은 사실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 아파트 엄청 폭등할 거라고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제 자산이 20억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올랐을 때 제 원금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이런 식의 레버리지를 크게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물어봤어요. 제모나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 노출되는 자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아파트 투자의 장점이긴 하다.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레버리지의 장단점 다 아시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하락 시에는 자산이 크게 깔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 10억 대출 내면은 4% 가정하면 월에 333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 자산 집중 위험의 심화. 저는 자산 집중이 이제 좀 두려워서 아파트를 안 갖고 싶은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드디어 제 정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기반해서 답변해 주는 건데,
제가 아파트 자산을 몰빵하는 것이 좀 부정적이라고 말을 했고, 이거 소아파트 사는 거는 그것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투자 규모를 20억으로 아파트 투자하는 거 늘리면은 자산 집중의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부와 슈드를 통해서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한국의 부동산 및 대출 환경에 대해서 2025년 6월 데이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다. LTV, DSR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소득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대출이 10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DSR 같은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금리 변동성. 현재 금리는 과거 저금리 시대와는 다르다. 조금 금리가 높긴 하죠. 그래서 금리 변동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전망. 향후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높은 상승률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는 거죠. 레버리지는 시장이 반드시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또 자기가 이제 제가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점을 신중히 감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리스크 감수, 현금 흐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 정책 및 규제의 변화 가능성. 그래서 똑똑한 게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레버리지를 내가 감당할 수준을 낮추고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일부는 부동산 그리고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식처럼. 그래서 20억을 서울 아파트를 20억짜리 산다는 거는 그 대출을 절반을 껴서 도전한다는 거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까지만 볼 건데, 밑에 더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마지막 이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다 아는 사실만 물어봤어요.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은퇴자들이 이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그 종단에 가서는 집을 처분하게 될 텐데, 그걸 받아줄 다음 세대의 인구수는 절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는 거. 한국의 전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 완연한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 제가 국내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려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제모나이는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이제 경제활력 저하, 주택 구매 수요 감소, 그리고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이 이제 주택을 유동화하면서 이걸 매수할 젊은 세대 인구는 줄어들어서 수급 전망이 불균형될 거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우려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재 성장률 하락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국은행도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가세도 그럼 약화되고 구매력 감소, 실물 투자 자산 투자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는 복리 자산을 이제 정리를 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미국 시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는 제 투자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전만의 생각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에 중장기적으로 하방 압력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저처럼 선질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가만히 있진 않겠죠. 정부 정책, 기술 발전, 도시개발 계획,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주주적인 도전 과제들이다. 제가 지적한 것들은, 우려점들은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시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미국 해외 자산으로 이전하려는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흐름 속에도 몇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별 차별화 심화돼가지고 이제 똑똑한 게 특정
인기 지역으로는 인구 및 자본 집중되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이 뭐냐? 그런 지역이면 서울인데요. 아니면 과천이나 거기에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고 뭐 30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럼 현금 여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좀 주거의 질을 낮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나? 내 인생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또 1, 2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정부 정책, 금리 변동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건축비 상승 및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할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 둔화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큰 도전 과제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략적인 판단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 자산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장기적 자산 증식을 위한 합리적 접근 방식 중 하나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추가로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줬어요. 제모나이한테. 저의 상황은 올해 한국 나이로 39세고 10년 내에 은퇴할 목표로 하고 있고 딩크족이며 월 300만 원 추가로 투자 가능하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미래와 은퇴 후의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고, 제가 좀 구상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자산 정리 후 미국 우량 ETF 중심의 금융자산 전환, 그 은퇴 후에는 제가 굳이 직주 근접도 필요 없기 때문에 주거비가 비싼 곳에 살 필요는 없거든요. 지방의 광역시, 대전이나 뭐 부산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연성 확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은퇴 후에 제가 거주지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생활 방식 변경 등에서 유용성이 크다. 뭐 해외에 살고 싶으면 해외 나가서 좀 살아볼 수 있는 거고요. 성장 잠재력 추구, 국내 부동산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저는 이거를 미국의 시장성으로 대체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통제, 은퇴 후에는 이제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주거비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고, 전 서울에 살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지금 없죠. 사실 뭐 병원, 빅5 병원 가려는 거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자산으로도 이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10년 후 은퇴 시나리오 구체화인데 뭐 이런 식으로 세워보라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제가 10년 후에 성공적인 파이어족으로서의 전환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략이다. 제 분석과 계획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다 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 들어오고 어떻게 자산을 이제 S&P 500과 슈드 그리고 현금성 ETF로 옮겨가는지, 그런 것도 뭐 제모나이든 챗GPT든 뭐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